재앙간호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 소름 돋는 기억 하나를 말해볼까 합니다. 때는 2016년에 제가 구미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느 여름날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내리고 있어서 날씨가 약간 꿉꿉했지만 평소에 빗소리 듣는 걸 좋아해서 선풍기를 틀고 창문 열어놓고 방충망만 쳐놓은 채 잠이 들었던 날이었어요. 지극히 평화로운 밤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자다가 꿈을 하나 꾸게 되었는데요. 평소에도 원래 꿈은 자주 꾸는 편인데 악몽을 꾸거나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 꿈속의 모습도 그저 비오는 동네를 걷고 있었어요. 그치만 우산을 쓰지 않고 비는 그대로 맞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꿈의 내용은 아주 기억이 선명합니다. 쏴쏴쏴 빗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고 있었고 우리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와서 걷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제가 뛰기 시작했어요. 비를 맞는 기분이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그 물의 온도가 따뜻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점점 한가을에 비를 맞는 것처럼 몸에 차가운 한기가 돌면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악몽을 꾸면 누군가에게 쫓기는 실체가 있잖아요. 근데 호랑이라든지 뭐 괴물 같은 것처럼 실체가 있진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제가 겁을 먹고 뛰고 있더라고요. 그냥 본능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지라 정신없이 도망을 치면서 어느 순간 딱 멈춰서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어떤 아주 까만 사람의 영체가 우리 집이 있는 아파트 동 화단 아래에서 멀뚱멀뚱 멈춰선 채로 저를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느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그림자가 블랙홀 같은 그런 까만 그림자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뭔가에 홀린 듯이 저도 멈춰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중에 뭔가 쾅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꿈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천둥 소리인지 폭탄 터지는 소리인지 제가 꿈에서 깼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귀에서 윙 하고 울리는 느낌이었어요. 큰 소리 듣고 나면 잔상 같은 거 남잖아요. 그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와중에 눈은 떠졌고 금세 몽롱함이 다시 찾아왔는데요. 또 동시에 다시 잠들면 오줌을 쌀 것 같은 배뇨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빨리 눈 감고 다시 자고 싶은데 안 그러면 진짜 바지에 오줌 쌀 것 같아서 저는 귀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른 오줌을 누고 와서 이 몽롱함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얼른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화장실로 가면 되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제가 뭐에 이끌리듯이 창가 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닫혀있던 방충망을 열고 창밖을 둘러봤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문득 창가 아래 그 화단 쪽 바닥을 바라봤을 때 잠이 확 달아날 그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죠. 당시 저희 집이 5층이었는데 아파트 인도 화단 쪽에 어떤 남자가 헤엄을 치듯이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잠결에 저게 뭐지? 하고 확인을 하고 있다가 눈이 침침하고 또 비가 오니까 눈을 비비고 다시 집중해서 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버둥거리던 무언가가 벽을 타고 퉁퉁 뛰더니 저한테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아래층까지 올라온 순간 저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어요. 제가 기절했다는 것도 나중에 깨어나고 나서야 알았죠. 그리고 아마 기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 것 같은데
엄마하고 아빠가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꿈이라기에는 그 기절 직전의 상황이 너무나 생생했는데 분명히 이게 착각은 아닌 게 제가 쓰러져 있던 장소가 창가 쪽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밖에 한바탕 난리가 났더라고요. 같은 아파트에 살던 어떤 남자가 창밖에 투신을 했다면서 엄마 아빠도 엄청 놀란 얼굴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기절하면서 이미 바지에 오줌을 지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바지를 갈아입고 와서 창밖을 내려다보고는 내가 어제 본 게 꿈은 아니었구나 싶었죠. 이미 그 자리에는 시신은 실려가고 없는 상태였지만 사건을 수습하는 그 현장의 위치가 어젯밤 제가 그 허우적거리는 남자를 봤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봤던 건 숨이 끊어져가는 모습, 그런 걸 봤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창문 열고 기절을 해버리자 엄마 아빠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모기 때문에 한참 시달리다가 잠에서 깨고는 그때 밖이 어수선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제가 꿨던 그 악몽이 설마 이 일과 연관이 있는 꿈이었나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꿈에서 깰 때 들었던 그 큰 파열음은 만약에 우연이 아니라면 창밖에서 사람이 떨어진 그 소리를 꿈에서도 인지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평소라면 꾸지도 않았던 그 악몽을 꿨던 걸 보면 그 소리를 인지하고 나서 앞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처럼 뇌가 착각을 일으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추측이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저는 진짜로 예지몽을 꾼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제가 위에서 떨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남자를 목격한 것이 정말 사고의 순간을 목격한 것이라면 도대체 그 남자가 벽을 타고 튀어오르는 그 순간의 기억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또한 제가 기절하면서 착각을 한 것일까요? 뭐 재밌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요즘 여기저기 귀신 이야기가 많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저는 창원에 살고 있고요. 지금 40대 초반이니까 한 17에서 8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안면은 있지만 그닥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여자친구의 친구, 그리고 그 애인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기 위해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친구를 민정, 그 애인을 민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날은 출발부터 꼬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길치였고 지금 또한 길치예요. 원래 부산 하단에서 만나야 하는 걸 제가 거길 지나쳐버렸고 다시 약속을 잡아서 이제 서면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창원 촌놈이니까 부산 가니까 정신도 없고 사람이 미어터져서 조금은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4명이서 같이 한 로바다야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와 저는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술자리에서 한 잔, 2잔 받으면서 재미나게 얘기도 하고 서로서로 먹고 죽자,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죠. 몇 시간 후에 벌어질 일을 꿈에도 생각을 못한 채. 하지만 저는 처음 1-2잔 이후에 술은 입에 대는 신용만 했기 때문에 다들 취기가 오르는 동안 저만 멀쩡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자꾸 뭔가 옆 테이블에 눈이 가더라고요. 뭐냐면 이상한 옷차림새와 하얗다못해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남자 하나와 여자 둘. 그리고 그때 옷차림새가 3명 다 전부 까만색에 뭔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고
신발 또한 검정색이었죠. 셋 다 똑같이. 그러다가 이제 술자리도 마무리되어 가고 민수가 원래 목적지였던 하단으로 넘어가자고 제안을 했고 전 어차피 그날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라도 좋았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라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야, 그럼 대리운전 불러서 넘어가자 하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크리스마스였던 그날에 대리가 잡히겠나. 그래서 저는 그냥 내 차에 4명이 다 같이 타고 함께 넘어가길 원했어요. 그때 저는 2잔밖에 마시지 않았고 정신도 말짱했거든요. 여자친구랑 2달 동안 사귀면서 같이 밤을 보낼 기회도 없었고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부산에 온 거라 절대 술 먹고 골아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잔만 먹고 계속 뺀 거예요. 근데 이 민수라는 친구는 집도 하단이고 내일 여기로 다시 오는 것도 귀찮다고 하면서 술을 먹은 채로 그대로 운전을 하려고 했고 저는 말리고 자기는 끝까지 그냥 가겠다고 지금 단속 안 한다면서 막 우겼어요. 그렇게 한 1, 2분 정도 실랑이 하면서 제가 말렸고 근데 얘가 정색을 하면서 어느 순간 약간 싸울 것 같은 분위기로 가길래 더 이상 말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뒤에 서로 각자 운전대를 잡고 하단으로 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초행길이라 그 차 뒤에 붙어서 따라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출발 후에 한 5분 정도 지났나? 갑자기 민수차가 부앙 하면서 미친 듯 속도를 내고 치고 나가더라고요. 아마도 시속 한 120 이상은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새벽이라 차도 없이 뻥 뚫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하면서 이거 사고 나겠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1차선에서 4차선으로 그 속도 그대로 핸들을 돌리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 눈앞에서 바로 차가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한 100m 뒤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었고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아서 가보니까 이 차가 삥 돌아가지고 큰 탑차의 뒤쪽 모서리를 박았더라고요. 좌석은 완전히 박살이 났고 운전석에 있던 민수는 머리가 찍혀가지고 피가 막 수도꼭지 튼 것처럼 줄줄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었던 건 조수석에 앉은 민정이는 별 이상이 없는 듯 보였죠. 다만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요. 그렇게 몇 분 정도 후에 민정이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더니 무슨 일이냐고, 우리 오빠 어디 갔냐고,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19가 오고 보니까 민수는 즉사한 것 같았죠. 흰색 천을 씌우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정신이 너무 없었고 119에 타고 같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소름 끼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병원에 도착한 후 저는 밖에서 담배 한 대 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 어두운 곳에서 아까 술집에 있던 그 3명이 제 앞으로 휙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차림새며 그 창백한 얼굴. 근데 더 이상한 건요, 아까 그 사람들 본 곳이 서면이었잖아요. 서면에서 술 먹고 있던 것들이 그 새벽 3, 4시에 병원에서 다시 나랑 마주칠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정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돌아가는 길에는 저 멀리서 걷다 말고 그것들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민정이가 이야기하기를 운전 당시에 민수가 멀쩡하게 운전을 잘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같이 죽자고 이야기하면서 핸들을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그날 처음부터 하단을 지나치지 않고 서면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 없었을까요?